이 영상은 한밭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방인규입니다. 블록 코딩 기초 및 실습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스크래치에 대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함께 할 실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벌레잡기 형태의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스크래치를 이용해 가지고 수학에서 나오는 이 벡터를 더해보는 어떤 그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스크래치를 이제 재밌게 잘 활용하는 실습을 해보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 실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크래치로 하기는 힘든 실습이 되겠는데 이 두 번째 실습을 통해서 스크래치를 통한 이제 프로그래밍의 단점 같은 것들을 좀 느껴보는 그런 실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벌레잡기 게임 만들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실습의 목표는 이제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이 실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게임이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실습은 벌레잡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게임의 목표는 이제 무작위로 움직이는 벌레를 이제 우리 마우스로 클릭해서 잡는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실습을 해 보시고 뭐 마우스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뭐 스트라이프가 움직여가지고 이제 잡는 형태로 해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변형과 응용이 가능하니까 저와 함께 해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재미가 있어서 스스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벌레잡기 게임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그 프로그래밍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은 이 벌레잡기 게임에서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무작위로 움직이는 벌레를 만들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벌레를 잡았다라는 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기능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부가적인 거는 실제로 이제 게임처럼 잘 예쁘게 꾸미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게임처럼 꾸미는 부분은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이 필요할 텐데 어쨌든 우리가 이 벌레잡기 실습, 스크래치를 이용한 이 벌레잡기 게임 만들기 실습에서는 일단은 이런 형태로 뭐 꾸밀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의 자료에서는 일단은 제가 좀 요 실습을 준비하면서 만들어 본 예제 코드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를 확대하면 아마 이제 어떤 블럭이 쓰였는지 아마 보일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앞선 시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각각의 블럭이 의미하는 바를 좀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또 제 설명이랑 같이 들으면은 어떤 이제 블럭이 쓰였는지 아마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첫 번째 실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실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 스크래치 웹사이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형태가 보인다라고 했었고 오른쪽에 자기 아이디를 보면은 내 작업실이라고 하는 이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어떤 스크래치 코드들 연습한 코드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은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전에 만든 것들이 이렇게 복습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기를 눌러서 하면 되겠고 내가 만들었던 것들이 저기 내 작업 공간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 이거를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어,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제가 조금 키웠는데 밑에 부분이 너무 안 보여서 다시 이 정도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 예제 코드에 있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 텐데 배경을 좀 바꿔 볼게요. 벌레 잡기 게임이라고 했으니까
배경을 좀 바꿔 볼 텐데, 여기서 보면은 아까 나왔던 대로 쭉 내리다 보면은 뭔가 방의 형태에 있는 거를 고르면 될 것 같고요. 본인 방에 있는 게, 네. 제가 실습을 준비할 때는 이 웹에서 한 게 아니라 그 스크래치를 이제 제 PC에 깔아서 했는데 거기랑 조금 배경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 방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방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어, 예,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잘 못 봤던 거고, 여기 방이 있고, 아까 제가 우리, 샘플 코드에 있던 방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추가해야 될 거는 이 스트라이프를 하나 더 추가해야겠죠. 이 스트라이트를 이제 고양이로 하겠고, 여러분 이제 이 방의 주인인 거죠, 고양이. 이렇게 뭐 이름을 바꿔도 되고, 크기를 바꿔도 되겠죠. 방이 저 정도니까 150 정도로 크기를 바꿔보고요. 고양이가 이 정도 크게 있고, 고양이가 이제 뭐 벌레를 잡는, 고양이가 잡는 게 될 수가 있고, 우리 게임에서는 지금 마우스 커서로 클릭해서 잡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밑에 보면은 고양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눌러서 벌레 객체를 추가해 줄게요. 벌레를 추가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를 벌레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벌레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고, 네, 그렇죠. 벌레의 크기가 지금 예제 코드보다 저는 이제 고양이 크기를 키웠고 벌레 크기도 키웠는데 뭐 귀여운 벌레이긴 한데 이 정도 크기면은 좀 무섭긴 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기본적인 명령을 설명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네. 아랫부분 좀 안 보이긴 할 텐데 이 고양이하고 벌레를 각각을 누를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한 어떤 동작들을 블록을 쌓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일단 이벤트로 가야겠죠.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해야 되니까 벌레 쪽에서 클릭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여기 보면은 동작 버튼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핵심 기능이 벌레가 무작위 위치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벌레가 너무 크니까 고양이에 비해서 벌레 크기 좀 줄여 볼게요. 한 50 정도로 줄여 보겠고 무작위 위치로 이동을 하면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클릭을 하면은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이동을 하면 되는 건데 클릭을 할 때 한번 무작위 위치로 이동을 하고 프로그램이 사실 종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제어 쪽 이제 블록으로 가면은 무한 반복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무한 반복하기로 이제 위치로 이동하기. 그러니까 무한 반복하기로 무작위 위치 이동하면은 아마도 실행을 하면은 엄청 빠르게 계속 이동하겠죠. 우리가 뭐 첫 번째 시간에서 안녕 말하고 반복하는 것처럼 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 빠르. 이러면은 사실 게임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 게임이 안 될 텐데 그러면은 역시 이제 제어 블럭에서 1초 기다리기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거는 1초 기다렸다가 무작위 위치로 가고 1초 기다렸다가 무작위 위치로 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가고 난이도를 높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0.1초 이렇게 하면은 빨라지겠죠. 이렇게 빨라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여기 숫자를 직접 바꿔도 되고요. 이 변수 부분에서 이 나의 변수가 아니라 얘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 변수의 이름 바꾸기. 뭐 이렇게 난이도 해가지고 난이도 해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난이도 그 다음에 시작했을 때 난이도를 뭐 몇으로 정하기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사실 같은 거긴 한데 이걸 좀 더 이제 스마트하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렸고 일단 우리 거에서는 0.1초 아니면은 0.5초 정도로 하죠.
그래서 벌레가 지속적으로 바꾸는 거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벌레가 있을 때 마우스를 따라가면서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하는 거를 할 거고요. 0.5초도 지금 보니까 좀 어려우니까 1초로 할게요. 1초로 해서 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누르는 거죠. 클릭해서 눌렀을 때 멈추고 이제 게임이 종료가 돼야 되는 거죠. 얼마나 빨리 뭐 눌렀을 때 점수를 이제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복습하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요 어떤 벌레를 눌렀을 때 뭔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이벤트 블럭으로 가서 이 스트라이프를 클릭했을 때 이제 뭔가를 해야겠죠. 클릭했을 때 예를 들면은 멈춘다든가 이런 거를 해야겠죠. 클릭했을 때 이제 제어 버튼을 누르면은 모두 멈추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멈추기 블럭 같은 경우에는 밑에 더 블럭이 연결되는 형태가 아니라 딱 끝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다 멈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뭐 고양이와 관련된 명령어 블럭, 벌레와 관련된 명령어 블럭들도 이제 다 멈추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도 되는 거고. 아, 네. 지금 또 옆에 있는 아이패드가 반응을 했는데 어쨌든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멈추는 게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멈췄을 때 잡았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서 멈추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멈추기를 이제 고양이 쪽에서 잡은 거를 알고서는 멈추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고양이를 눌러서 지금 다시 블럭이 없어진 거고 벌레를 누르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벌레를 눌렀을 때 뭔가 벌레를 눌렀을 때 잡았다라는 표시를 고양이 입장에서도 알아야 되니까 변수를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제어 쪽에서 이제 제어나 이벤트 쪽에서 메시지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뭐 이런 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신호 보내고 기다리기 하고 신호를 받았을 때를 이제 이 고양이 쪽에서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이제 이 스크래치가 잘 되어 있긴 한데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변수를 이용해서 이제 전역 변수 그러니까 고양이도 사용하고 벌레도 사용하는 변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뭐 잡았다 이렇게 좀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이 잡았다를 가지고서는 처음에 시작하면은 무조건 잡았다를 0으로 하고 벌레를 진짜 잡았을 때는 잡았다를 1로 정하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잡았다가 이제 제어문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잡았다라고 하는 값이 1이면은 멈추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이제 게임을 하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 아니면 요 명령어 블록을 써볼게요. 명령어 블록을 써볼 거고 보면은 여기 안에 보면 이제 이런 값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연산 명령어에서 비교하는 걸 쓸 수가 있겠죠. 우린 잡았다라는 변수의 값을 비교를 할 거고 이게 처음에 0으로 설정이 되죠. 무조건 실행을 하면은 자 벌레 쪽으로 들어가 보면 잡았다라고 하는 변수가 무조건 처음에 클릭을 하면 0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잡으면 이 값이 1로 바뀌고 고양이 입장에서도 잡았다는 확인할 수가 있고 잡았다가 1이면은 어떤 동작을 하면 좋겠죠. 잡았다가 1이면은 형태로 뭔가 말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뭐 이제 뭐 드디어 잡았다 하고 느낌표를 뭐 3초, 2초나 3초 동안 말하기 하고 잡은 다음에는 이제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고양이 쪽에서 끝내보자라는 거죠. 모두 멈추기. 이렇게 멈출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잡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않으면은 놓쳤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놓쳤네.
뭐 이런 식으로 놓쳤다 라고 하면 되고, 그리고 사실 잡지 않고 놓치는 경우는 이제 계속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얘 자체를 이제 무한 반복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무한 반복하면은 잡은 경우에는 잡았다 하고 3초 동안 말하고 멈추게 되겠고요. 잡지 않으면 놓쳤다라고 말하고서는 또 다시 이제 계속 하겠죠. 그리고 놓쳤다라고 한 다음에 생각하기도 해보고 제어 쪽에서 1초 기다리고, 그쵸? 무한 반복하고, 이것도 클릭하면은 같이 되게 하면은 이제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 쪽은 이렇게 만들었고 벌레 쪽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샘플 코드랑 비교를 해보면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제가 또 지금 실습 이 강의를 하면서 실습할 때는 제가 만들어 놓은 샘플 코드랑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큰 흐름은 같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누르면은 놓쳤다라고 하고, 하고 놓쳤다 하고, 또 생각하고 놓쳤다, 이렇게 안 잡고 있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하고 이렇게 잡기가 힘들죠. 생각보다. 드디어 잡았다 하고 멈추는 거죠. 이렇게 멈췄죠. 드디어 잡았다 하고서는 멈추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저렇게 멈추게 되고, 잡았다 1로 멈추고 멈추게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난이도 같은 걸 높이고 싶으면 얘를 뭐 0.5초로 하면 더 힘들겠죠. 잡기가 빨리 움직일 테니까. 마우스로 클릭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잡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래치의 어떤 다양한 블럭을 이용해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 봤고요. 뭐 소리나 배경이 바뀌는 거나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일부 블럭들만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다양한 블럭도 재미있게 잘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약간 수학적인 얘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이 벡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벡터는 이제 숫자들이 이렇게 좀 뭉탱이로 모여 있는 게 벡터라는 게 되겠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물리를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물리를 공부를 이미 했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물리 같은 걸 공부할 때 이 벡터의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뭐 1 더하기 2를 하면은 그 더한 결과가 3이 되는데, 벡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숫자들의 이렇게 모임인 거거든요. 숫자들의 모임을 이제 더 일반적으로 행렬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특수한 형태를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1이라고 하는 숫자랑 2라고 하는 숫자랑 더하듯이 벡터들도 그 두 개 사이에 어떤 덧셈이 정의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벡터 덧셈이라고 부르는데, 벡터 덧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두 벡터의 크기가 같아야지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예제에서처럼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3개가 모여 있는 벡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4, 5, 6이라고 하는 벡터가 또 있으면은 첫 번째 벡터도 숫자가 3개 모여 있고, 두 번째 벡터도 숫자가 3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두 벡터를 이렇게 더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때 일단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끼리 더해서 그 결과도 역시 벡터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더하기 빼기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 그래서 1, 2, 3이랑 4, 5, 6이랑 더하면 1이랑 4랑 더해서 5가 되고, 2랑 5랑 더해서 7, 3이랑 6이랑 더해서 9가 됩니다. 비슷하게 빼기도 각각 이제 원소끼리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숫자들의 모임에서 이 각각의 숫자를 숫자 원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정도로만 이제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벡터의 어떤 기본 연산과 관련해서 더하기도 있다라고 하면은 내적이라고 하는 벡터 연산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곱셈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형태가 됩니다. 다른 형태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벡터가 아까처럼 이제 가로로 긴 형태로 있는 거를 이렇게 행벡터라고 부르고요. 이제 숫자가 가로로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페이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로 늘어져 있는 거를 열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를 이제 각각의 원소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를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 원소 기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를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데, 이 벡터의 덧셈에서는 결과도 여전히 벡터였었는데, 벡터의 내적에서는 그 벡터 내적의 결과가 각각의 원소끼리 똑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곱하고 1이랑 4랑 곱하고 2랑 5랑 곱하고 3이랑 6이랑 곱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다 더하는 게 이제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벡터랑 4, 5, 6 벡터랑 이제 내적을 하게 되면은 32라고 하는 숫자 딱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게 벡터 내적이라고 하고, 이런 어떤 수학에서의 개념 중에 벡터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 벡터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기본 연산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기본 연산들이 있는데, 벡터 덧셈이랑 벡터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실습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크래치를 이용해서 어떤 실습을 할 거냐면은 벡터 덧셈이랑 벡터 내적 중에 벡터 덧셈을 이제 스크래치로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벡터 덧셈을 스크래치로 만들어 보는 이유는 이제 블록 코딩을 이용을 할 때 방금 전에 첫 번째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게임 만들기 같은 것들은 재밌고 여러 가지 기능을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뭐 수식을 계산한다든가 아니면 숫자 더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오히려 더 힘들고 일반적인 텍스트 코딩보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 코딩의 한계에는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실습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샘플 코드를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벌레 잡기보다도 훨씬 복잡하게 되어 있죠.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고, 얘도 한번 같이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로 돌아왔고요. 우선은 또 새로운 거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왼쪽 위에 스크래치를 누르면 스크래치 홈페이지로 가게 되고, 만들기를 눌러서 또 새롭게 만들어 볼게요. 예. 물론 이제 기존 거 해도 되지만 어쨌든 하고, 근데 배경을 바꿔 볼게요. 제가 샘플 코드에서 했던 거는 이 도서관 배경 룸 1, 약간 도서관처럼 생긴 방 배경이었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먼저 제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되고, 숫자를 벡터 형태로 입력을 받으려면은 1, 2, 3, 그러니까 이 강의 자료에서 보면은 1, 2, 3처럼 숫자 여러 개를 이제 하나로 받아서 하나의 변수에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스크래치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걸 제공합니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게요. 벡터 1이라고 하는, 다음에 벡터 2. 그래서 두 벡터를 더하는 거를 만들 거고요. 우리가 안 보이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할 거고, 그러면은 이벤트 블럭도 불러와서 클릭했을 때, 그 다음에 초기화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초기화를 잘 해줘야 되는데, 벡터 1의 항목을 삭제하고 벡터 2의 항목도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벡터 1, 2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삭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동작이 아니라 감지를 누르면은 뭐라고 묻고 기다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데 이 질문을 묻는 게 아니라 벡터 1을 뭐 입력하세요 하고 x, y, z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숫자 입력하는 거랑 뭐 문자 입력하는 거랑 이제 구분하긴 해야 될 텐데,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벡터 1에 숫자 3개가 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3번 입력해서 벡터 1에 넣어줘야 되고 벡터 2에도 3번 입력해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3번을 반복해서 물론 이제 제가 쓴 거는 좀 다르게 쓰긴 했지만 3번을 반복해서 입력하고 묻고 기다리기 그러면은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감지 부분에서 이 대답이라고 하는 변수에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대답을 변수 부분에서 벡터 쪽에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대답을 벡터 1의 리스트의 첫 번째에 넣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첫 번째에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넣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은 첫 번째가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바뀌는 건 없겠죠. 변수 부분으로 가서 변수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건데 얘를 이제 반복 변수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반복. 첫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두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표시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1로 정해야겠죠. 반복을 1로 정하고 세 번을 반복하는데 리스트의 반복 1로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반복 값을 이제 더해줘야겠죠. 1이 아니라 1을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연산 블럭에 가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반복의 값이 1이었으면 거기다 1을 더해서 2로 바꿔주고요. 2로 바꿔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블럭이 벡터 2쪽도 똑같이 입력을 해야 되니까 블럭이 이렇게 또 복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복사하고 그리고 네. 보면은 그래서 다시 반복을 또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어쨌든 입력하는 것까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 부분을 벡터 2로 바꿔주면 되겠죠. 한번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우선 더하지도 않았는데 좀 힘들지만 실행을 좀 해보면 여기 위에다가 해볼게요. 하고 네, 그래서 1, 2, 3 벡터 1에 숫자 1, 2, 3이 들어가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벡터 2에 4, 5, 6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아랫부분에 벡터 1이라고 되어 있죠. 벡터 2로 바꿔야겠죠. 다시 시작하면 초기화가 되니까 다시 1, 2, 3이고 4, 5, 6 벡터 1이랑 벡터 2의 값이 다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또 이제 3번 반복을 하면서 그 값을 결과 값을 얻어내야 되고 리스트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결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결과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결과를 계산을 할 때는 첫 번째 벡터의 첫 번째 값이랑 두 번째 벡터의 첫 번째 값이랑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 값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결과 값에다가 반복 번째 넣기. 반복은 1부터 시작해서 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반복을 두 번째 반복문이 지난 다음에 1로 다시 바꿔주고요. 이걸 3번 반복하면서 결과 어떤 각각 불러온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벡터 1이라고 봤을 때 벡터 1의 반복 번째
네. 벡터1에 리스트에 여기 있네요. 이렇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연산으로 가서 더해야 되잖아요. 좀 굉장히 길게 지저분해지고 있는데 얘를 한 번 더 복사하고 벡터 1의 반복 번째 그 다음에 벡터 2의 반복 번째 좀 잘릴 텐데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 벡터 1의 첫 번째랑 벡터 2의 첫 번째랑 더하는 거죠. 더해서 걔가 결과 쪽에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그러면은 변수로 가서 반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제일 앞에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반복을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은 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벡터도 처음에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결과 항목을 모두 삭제하기 처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나오게 되고 결과가 이제 일단은 결과가 이제 막 이상하게 보여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다시 띄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를 보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이 실습에서는 이렇게 각각을 더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해보면은 1, 2, 3 벡터 1에는 1, 2, 3 값이 들어가고 벡터 2에는 4, 5, 6이 있으면은 반복하면은 이제 결과 값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잘못했나 봐요. 반복 번째 항목을 리스트의 반복 번째 항목 더하기로 바꾸기. 네, 결과 리스트에 값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번째 항목으로 바꾸기 하면은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면은 1, 2, 3이 있고 4, 5, 6이 있고요. 반복을 이걸로 정하기. 이게 헷갈리면 우리 이제 디버깅을 해야 되는데 뭐 동작이나 형태 쪽에서 무엇을 말하기, 이 값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고 우선 안녕이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안녕은 동작하니까 밑에도 이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안녕 말하기를 이 세 번 반복되는 반복문 안에 한번 넣어 볼게요. 우리가 넣어 보고 두 개를 더한 거를 안녕 말하기 쪽에서 한번 할 수 있나 확인해 보겠고 여기서 보면 안녕 대신에 값을 더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 세 번 반복하기 반복을 1초 시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디버깅 중이고요. 보면은 1, 2, 3 이렇게 하면 5, 7 1이랑 4랑 더하면 5 2랑 5랑 더하면은 네, 2랑 5랑 더하면 7이고 3이랑 6이랑 더하면 9 그래서 그게 제대로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스트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꾸기고
네, 여기서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복 번째 넣기. 그래서 더한 결과를 넣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령어의 의미를 잘 보고 다시 한번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디버깅을 이제 본의 아니게 디버깅의 과정을 실습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하면은 결과가 1초 기다리면서 들어오니까 천천히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결과 벡터로 5, 7,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1, 2, 3에 대해서는 5, 7, 9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직접 이제 실습으로 같이 해보니까 제가 이제 또 논리적으로 실수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혼자서 복습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많이 마주할 텐데 꼼꼼하게 따지면서 확인하면은 저랑 같이 했던 것처럼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이제 잘 이 스크래치 블럭 코딩을 잘 연습해 보면 좋겠고요. 실습 1이랑 실습 2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각의 목적이 있어서 준비를 했으니까 복습하면서 이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은지 블록 코딩으로 하기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